안녕하세요. 예, 저는 간사한 건축에서 호텔 건축 설계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호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본 행사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호텔 건축에 대한 멋진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주제를 확인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말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건축 행위의 본질은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오랜 세월부터 현재까지 건축가들의 디자인적인 욕구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보다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을 숨김으로써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저 역시 몇 년 전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명동이라는 곳은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강남이 개발되기 전까지 명동은 서울의 중심지이면서 도시의 형상이 격자형으로 획일화된 강남과 달리 각 구역마다 작은 스케일과 분위기로 그 경관의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곳이었죠. 그 명동의 한켠에 위치해 있는 명동 성당은 1898년에 지어진 한국 최초의 고딕 양식 건물입니다. 준공 당시에 상부의 첨탑 때문에 뾰족집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명동 성당은 명동 권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분위기를 대표하는 장소로 현재까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동 성당 앞마당에 축성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현상 공모가 1996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당선자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출된 디자인들이 전반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명동 성당을 위축시키고 성당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지에 새 건축물을 계획한다는 것은 건축가 개인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갖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 설계팀이 방향성을 정립한 것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숨기고 다양한 길을 통해 연결시키고 지역에 동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규모 28,000평의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쪼개고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성당 권역에 새 건축물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휴먼 스케일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에서 말하는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큰 건물들이 많은 강남에 비해 명동성당 권역을 방문하실 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사람의 크기와 맞는 작은 건물들로 지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휴먼 스케일에 걸맞도록 명동길에서 명동광장까지 도달하는 길 역시 다양화함으로써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명동성당의 정치를 방문자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명동성당과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 사이에 물리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동일한 재료의 물성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당 권역은 기존의 성당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이 모두 벽돌로 지어져 언덕 전체를 붉게 뒤덮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 역시 이 지역의 컨테스트에 동화되고 숨겨짐으로써 기존 명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흔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새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아버지가 디자인한 건물을 자랑할 겸 아이들과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두 아이 중 한 명이 저에게 아빠, 어떤 게 아빠가 새로 만든 거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곳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옛날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신축 프로젝트였다면 건축가로서 상당히 난감할 만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명동성당 프로젝트에서는 그 질문이 3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고생을 조금은 보상해 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명동성당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숨김으로써 기존에 있는 도시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사례였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호텔 건축은 하나의 건물 안에 숨겨져야만 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호텔이라는 시설은 상류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에게 호텔이라 하면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중에서도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텔 건물 안에는 일반 고객들이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호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백오브 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줄여서 BO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원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마케팅, 시설, 식음, 객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큰 호텔의 경우에는 그 인원수가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호텔 직원들이 고객에게 숨겨진 공간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그 호텔의 수준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분류할 때 언급하는 몇 성급이냐는 기준 역시도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그 호텔에서 제공하냐에 따라 나뉘어질 정도로 호텔 산업에서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호텔의 BOH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 회사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일까요? 여러분들도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비교하여 너무도 평이함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이함을 넘어 창문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첫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외 BOH를 견학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통 건축가가 해외 건축물 답사를 다니게 되면 쉴 새 없이 사진을 찍기 바쁜데 이번 그 호텔 직원 공간을 견학하면서는 셔터를 누르기가 애매할 정도로 볼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호텔 설계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직원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각 영역 간의 유기적인 위치 그리고 직원과 물품 동선의 효율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견학할 당시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동하는 복도마다 벽면을 활용해서 호텔의 비전과 목표, 다양한 정보 등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각기 다른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BOH에 어떠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을 이용하실 때 잠을 자는 그 객실 층에도 숨겨진 직원 공간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린넨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객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과 이용하는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 역시 지상에 있어도 창이 없는 공간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의 벽면에는 인디케이터라 불리는 객실 관리 모니터가 달려있어 객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메이드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자그마한 린넨실에서 메이드분들은 하루 종일 대기하며 모니터를 보다가 체크아웃된 객실이 되면 청소 도구를 챙겨서 정리하러 가시는 거죠. 메이드분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보통 몇 개실 정도를 청소하실 수 있을까요?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5객실을 한 분의 메이드가 담당을 하십니다. 8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한 객실을 청소하는데 약 32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32분 동안 전날 고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침대 시트를 걷어내서 새 시트를 입히시고요. 욕실을 세제로 닦고 물기를 제거하고 타월과 샴푸, 칫솔 등을 세팅하고 먼지를 닦고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 커피, 고객이 사용하는 문구류 티슈 가운을 세팅하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리십니다. 말로 설명드리는데도 숨이 벅찰 정도의 업무를 단 32분 만에 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 특급 호텔에서 변기를 닦던 수세미로 물컵과 세면대를 닦는 등
객실 청소 방식과 위생 상태에 대한가 불량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숨겨진 공간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이분들의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고 일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무신경한 호텔 업계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겨진 공간에 대한 호텔 소유주의 무관심은 다른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호텔 운영사 측에서 자신들의 브랜드에 적합한 호텔이 계획되도록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 매뉴얼 안에는 호텔 직원 공간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 중 업무 공간의 경우에는 자연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호텔을 계획할 때 지상층은 대부분 고객들이 사용하는 공간들로 채워지는 게 현실이고 대부분 지하층의 직원 공간들로 배치가 되기 마련입니다. 직원 공간의 환경 개선에 따른 서비스 퀄리티 상승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물리적인 고객 공간의 확보는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사결정은 매번 후자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호텔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실제 호텔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축 호텔 계획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계획안에 대한 평가자 중에는 호텔에서 현업으로 근무하시는 호텔리어 분들도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지상 1층 후면부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관리시설을 배치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호텔리어 분들이 금싸라기 땅인 1층에 직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고 지하층 한켠에 위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호텔 소유주가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 호텔에서 근무하는 분들조차 본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사 표현을 못하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게 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지상층에 계획했던 직원시설은 지하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요. 건축가로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환경 개선을 위해 썬큰이라는 공간을 추가해서 지하에 위치해 있더라도 사무실, 휴게실 등의 일부 공간에는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호텔 사업주분들이 호텔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이유는 이런 숨겨진 공간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획 설계 단계부터 그분들에게 몇 가지 준비된 자료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체 호텔 시설 면적에서 BOH를 제대로 구성을 할 경우에 몇 프로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 대비 약 7에서 8% 정도를 BOH로 할애했다면 저희는 그동안 국내 호텔의 잘된 사례들을 통계로 돌려서 약 12% 정도를 확보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호텔 건축 설계에서 기획 단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설 면적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때 BOH 공간에 대한 면적 할애를 하지 못하면 이후 설계 단계에 반영이 되기는 요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원 공간에서 직원들과 물품 동선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각각의 공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림이 BOH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인데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깨끗한 식품, 물품들이 움직이는 동선이고 붉은색이 쓰레기, 오염된 물품의 동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동선은 겹치는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 깨끗한 식품, 물품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리가 돼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원들의 동선 역시 호텔을 출근을 하면서 보안실을 거쳐 당일 이용하는 유니폼을 지급받아 직원 락커 공간에서 환복을 하고 각자의 업무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어야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이러한 실질적인 직원 공간의 움직임을 인지시켜 주어야만 그만큼의 공간과 시스템에 따른 비용을 초기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에 오픈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마곡 호텔의 BOH 공간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잘 반영이 됐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다른 호텔리어분들이 이 공간을 견학하기 위해 자주 호텔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호텔에서 직원 공간 및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유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안 보이게 제공함으로써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의 환경을 볼 수도 없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의 화려함 외에도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주체인 숨겨진 직원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좋은 호텔을 만드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 전문 건축가의 입장에서 저는 숨겨진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궁극적으로 호텔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호텔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계속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호텔을 이용하실 때 만약 숨겨진 그분들과 조우할 기회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시기보다는 가벼운 인사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조금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호텔 속 숨은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